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샘입니다. 미술 임용고시 수업을 하고요. 디자인 과목, 공예 과목도 수업을 합니다. 이름은 외자예요. 정샘.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하고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대학원, 이제 교육대학원 특강을 좀 많이 나가고, 임용특강 많이 나가고, 사범대학교 또 임용 관련된 수업을 나갈 때, 그럴 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올 때는 공식 직함을 이제 교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끼리 뭐 교수라고 부르면 좀 거리감 생기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첫 주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프린트물 받았을 거고요. 그렇죠? 네, 요 프린트물은 지금 직강생이 보고 있는데 오늘이 7일, 오늘이 금요일이고 요 수업이 아마 빠르면 내일, 토요일, 늦어도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강생들은 요 영상을 보겠죠. 인강생들도 똑같은 프린트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1월 OT도 되지만 연간 전체 O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좀 잘 들어주셔야 1년을 저랑 같이 갈 때 수월하게 돼요. 목차는 이제 기출 간략하게요. 간략하게.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기출 분석은 우리가 3월 달에 할 거예요. 3월 달에 할 건데 그 전에 출발할 때 오늘 간략하게 볼 거고 1월 진도 볼 거고요. 공부 방법.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 되더니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대한민국 대학교도 나오셨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긴장 푸세요. 공부 나름대로 공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많이 가르쳐 보니까 요 방법이 그래도 효율성이 좋더라 하는 측면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 방법, 초수와 N수, 뭐 재수부터 3수, 4수, 7, 10, 이렇게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는 건데 조금 늦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그것도 잠깐이라고들 하더라고. 보통 이제 늦게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하고 와서 인사하러 오잖아요, 보통. 그러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다 재수, 3수, 4수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냥 N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삭 개인관리 이런 거 우리가 좀 잠깐 볼 거고요. 아시겠지만 문항 유형이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돼 있고 교육학 1교시예요. 요 교육학이 이 시험 유형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 문제가 덜컥 나왔다가 한 3년, 2년 이렇게 이제 한 문제를 소주제로 쪼개서 한 4문제 형태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한 문제인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4문제 형태로 이렇게 좀 나눠졌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옛날 아주 그냥 깊숙한 곳, 그런 데서도 문제 좀 끄집어내고 이렇게 돼서 올해는 아마 작년 교육학 공부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 시험을 보자면 다행히 전공은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했던 그 방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제 자신감 생겼어. 이제 우리 그냥 가면 돼. 우리 하는 대로 가면 돼. 문제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많다는 거. 이 지우개를 빨리 빼야 되는 거지. 외우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분명히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제 그게 좀 문제야. 우리 1년 내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우개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외우는 거를 안 잊어버리는 방법. 그래야 될 것 같고, 기입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얘가 간략하게 쓰는 거지만 길게 쓰게 만들면 서술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쉽고의 개념은 갖지 마세요. 기초 심화의 개념은 갖지 마세요. 기입형이라서 기초가 나오거나 서술형이라서 심화가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임용시험은 특히 미술과는, 디자인과는, 공예과는, 이렇게 예술교과는 기초 심화가 없어.
그냥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수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평 서술형 문항 형태는 참고만 하고 공부할 때는 1월 철수부터 이해하고 암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작년에 학생들이 작년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제일 몰랐던 그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 잘 아시겠지만 낭만주의 터너 노예선 문제, 그거 작년 1월 달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오늘 배우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진짜인데. 떨리죠? 저도 떨려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미교론 할 거거든요. 제 계획은 미교론 역사는 끝낼 생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월부터 공부에 관련해서, 시험에 관련해서 진행할 거예요. 요게 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거예요. 작년, 재작년 거. 크게 미교론, 표현, 한미, 중미, 서미, 조각 요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겉으로 보면 제일 많죠. 요게 이제 표현 영역에 해당해요. 우리가 이른바 표현 영역. 미술과는 크게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눠요. 이건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나눠요. 그렇게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중등 교육 과정. 교육 과정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술 과목은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미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체험, 두 번째가 표현, 그리고 감상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말하는 표현이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학부 시절에 또는 대학원 시절 배웠던, 한 학기씩 배웠던 과목들, 조형 과목, 회화, 그러니까 서양 회화 말하는 거죠. 조소, 동양화, 서예, 판화 뭐 이런 애들을 말해요. 이런 애들이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9문항이 된 거지. 겉으로 보기엔 얘가 제일 많죠. 그죠? 하지만 영역으로 보면 각각 한 문제 나오고 얘는 6문제. 한미, 중미 쪽에 3문제, 서양 미술 쪽에 5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술사 싸움이거나 미교론 싸움이에요. 표현 영역 얘는 암기하는 거거든. 얘는 조금 늦게 출발해도 그다지 문제가 안 돼. 하지만 미교론하고 한미, 중미사, 서미사 얘네들은 지금부터 많이 친해져야 돼요. 요게 2021학년도 작년, 재작년께 그런 거였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프린트물 이제 2페이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제 작년 걸 보자고요. 작년 걸 보는데도 대체로 모양이 비슷하죠. 역시 표현이라고 하는 애는 요게 이제 작년 거거든요. 표현이라고 하는 애는 한 문제씩 나와. 한 문제씩. 그래서 서양회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전통회 한 문제, 판화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미교론 역시 문학수가 좀 많고, 한미, 중미사, 그 다음에 서미사. 아직은 서미사 쪽에 이렇게 개수가 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우리가 영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커리큘럼 안내예요. 1년, 오늘이 지금 1월이고요. 오늘 기본 이론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딱히 붙일 말이 없었어요. 기본이란 말은 사실 섭섭해. 책으로나 우리 내용으로나. 우리는 기초와 심화가 다 있는 이론이야, 그냥. 그래서 기초, 심화까지 다 있는 이론반.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5월, 6월 넉 달 동안에 필독서, 요즘은 이제 필독서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독서 강의가 각각 있을 거예요. 책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게 진행되고, 한 번 또 3, 4월 달에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 5, 6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에요. 이미 제 네임밸류에 따르는 브랜드화가 됐죠. 꼭풀 80제 이런 게 이렇게 딱 명칭이 되어 있어요. 브랜드화 돼가지고 꼭풀 80제 이때부터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은 금, 토 수업이에요.
1, 2월은 금, 토, 토, 금, 토, 토 이렇게 가요. 10번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는 1, 2월 달을 15번 했어요. 그러니까 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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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지쳐. 학생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 공부량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시험을 보는 건데 여기서 진을 다 빼보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다 막 그냥 막 머리 다 풀어져 있고 막 이런 상태.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힘들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막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좀 더 이렇게 막 이제 공부 칭찬도 하고 책은질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2번씩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잠깐 놀았으면 없어져. 상담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힘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10번으로 줄였어요. 책 내용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상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60페이지 이상 줄였어요. 대신에 내용은 더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작년 같은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막 이렇게 있는 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하고 나머지 싹 없앴어요.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걸 없애야 되나.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교정 보면서 고민 좀 많이 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책이. 1, 2월은 10번. 금, 토, 토, 금, 토 이렇게 갈 거예요. 3, 4월은 금, 토 가겠습니다. 강의가 2강좌니까요. 5, 6월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영역별 문제풀이고요. 9월, 10월, 11월까지 파이널 문제풀이. 저는 마지막 주까지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요. 작년에 미학의 마지막 주에 했던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 미학 문제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차에 했던 거. 그래서 1월 첫째 주 강의한 게 시험에 나오고 11월 마지막 주 했던 강의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저도 많이 어깨가 무겁고 굉장히 막 이게 지금 제가 수업한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오면서 막 이틀 전, 3일 전부터 막 긴장되고 또 제 나름대로 그래도 막 기도도 좀 하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얼굴들이 올까 기대도 하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학생들이 더 이해를 잘하려나 고민도 하고 그렇게 1월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커리큘럼 이해 가시죠?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1, 2월 강의입니다. 기초부터 꼼꼼하게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만 잡아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만.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미술계 역사학자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하면 교육과정 끝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까 말했던 표현 영역 애들 할 거고요. 2월부터는 미술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만의 장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치? 다른 수업, 노량진에 다른 수업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수업하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끼리는 알고 있어야지. 그치? 막 사람이 겸손치 않게 막 자랑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끼리는 그래도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어야죠. 1월 2달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2달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놓쳤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3, 4월 달 한 바퀴 또 돌아요. 기출 분석 때 전체 영역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야. 5, 6월 달에 꼭 풀이 전체 영역 문제예요. 한 바퀴 또 돌아가요. 7, 8월 때 또 영역이잖아요. 한 바퀴 또 돌아가요. 미교론부터 미술사까지.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통합형이에요. 매주 미교론부터 미술사까지 실제 시험 문제처럼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커리큘럼의 장점은 따박따박 끝내준다. 두 번째, 2달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려준다. 그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특정 시험을 두고 공부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이 공부는
무엇보다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거를 많이 가르쳐보고 많은 애 가르쳐봤더니 반복, 2달 간격으로 반복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미술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노량진이라고 하는 이 계통의 수많은 세월, 수많은 경험, 수많은 과목들, 수많은 그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고민하고 시행착오하고 겪어서 내려온 일종의 통일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학도 아마 2달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갈걸요? 그 많은 내용들도. 그래서 가끔씩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하긴 하는데, 미술과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가끔씩 뭐 그냥 뭐 이론, 뭐 미교론을 1월에 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미술사는 일체 다루지 않다가 3, 4는 5, 6월 달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새로운 걸 시도하긴 하는데, 뭐 나름대로의 방법과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커리큘럼은 여러 해 걸쳐서 경험을 통해 쌓은 이 방법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좋다. 계속해서 반복시켜주니까. 때로는 약하게 배웠던 것이 이때는 깊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1월에 표현 영역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2월에 미술사 끝내는 거지. 그러면 1월에 임용미술 시험 범위 공부는 다 끝나는 거야. 외웠던 안 외웠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못 외우고 넘어갔어. 그럼 이제 아직은 기회가 있죠. 3, 4월 때 또 외우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왕이면 1, 2월 달에 외울 수 있는 쉬운 애들, 외우기 쉬운 애들은 외워서 반복하면 여러 번 반복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는 건 미리 외웁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요, 필독서를 볼 건데, 필독서를 안 보면 안 되죠, 요새는. 자, 미술교육학 4판, 작년에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내용이 제일 많아. 미술교육론에 관련된 참고도서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얘가 사회참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르친 거지만 그래도 올해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좀 더 자세히 보자 하는 거고요. 중국미술사는 올해는 새로운 책으로 볼 겁니다. 간추린 중국미술 역사 시공사예요. 이거 일단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으면 우리끼리 빨리 책을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보시고요. 인강생도 이 강의를 듣고 빨리 우리 카페 쪽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클릭 한국미사, 얘가 작년에도 봤던 건데 여전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할 거고요. 3, 4월 수강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1, 2월, 3, 4월 이제 계속 가겠지만, 또 이제 대체로 작년 올해 들어서 이제 1년 이제 패키지로 1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랑 이렇게 하는 인원이 더, 수강생이 더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1년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3, 4월 달 배우는 학생들은 작년 강의에 사전이 있어요. 사전. 미술용어사전, 세계미술용어사전, 현대미술사전, 한국회화용어집이 있는데 요 강의를 했었어요. 요 때는 사전만 읽었어요. 이렇게 쭉 중요한 것만 밑줄 설명해 줬는데, 올해는 요거 그냥 제공해 드릴 거고, 기간도 길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만든 문제와 설명을 추가해 드릴 거예요. 조금 더 달라지고 새로워졌겠죠. 그래서 요거를 3월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길게 드릴 거니까 공부를 같이 좀 하시고요. 뭐 마구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자꾸 이제 친하게 지내야 돼, 애들. 5, 6월 달에는 클릭 서양사, 이것도 계속 출제되니까 얘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가르쳤던 건데 그래도 올해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눈으로 보는 조각사가 우리 카페도 그렇고 요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교보를 갔다 왔더니 출판사가 문을 닫아버렸어. 아예 없어. 혹시 시중에 중고책이 있을 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중고로 구해보시고요. 이게 조각으로는 보기가 제일 좋거든요. 양도 제일 많아요. 조각 작가와 작품이 제일 많아.
저도 개정판이 없고 옛날 판인데 일단 우리가 같이 중고를 구해 보시고 있으면 이게 보는 거 좋고요. 이거 보는 게 좋고 없으면 차선책으로 요거 이해가죠? 얘는 조금 얇아요. 얘는 조금 얇아요. 이 책에 비해서 조금 얇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중고를 구할 수 있는지 요거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강책은 이 강의 듣고 듣는 날, 그 다음 날, 요 중고책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 4월, 5, 6월 달 필독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론 강의가 다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혹시 요거와 관련해서 질문? 책은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사전은 그러니까 이제 책은 있으면 좋긴 한데 좀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다 살 수는 없고, 그리고 세계미술 용어 사전은 특성이 있어요. 동양화, 판화, 뭐 디자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얘는 회화만 관련돼 있고 현대미술 쪽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현대미술 용어는 많은데 얘는 현대미술 용어는 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우리 기본서에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을 꼭 사라 말을 쓰면 제가 못 드리겠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참고 한번 해보시고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요즘도 도서관 책 빌려주나요? 코로나인데? 저 빌렸다가 공부 끝나면 전화번호 바꿔. 그리고 이제 공부 끝나면 전화번호 다시 돌리고 책 돌려주고 대신 깨끗하게 보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22년도 커리큘럼에 맞게 5, 6월 문제풀이 꼭볼 80제. 여기에서 작년에 9문제 나왔죠?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에 10문제 나오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요 용어는 브랜드화 돼 있어요.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저도 굉장히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신중하게 준비를 미리 할 겁니다.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진행할 거예요. 책이 바뀌었습니다. 책이요? 요게 지금 상권. 그쵸? 상권. 요겁니다. 요거고, 학원, 요렇게 바뀌었어요. 책이 좀 얇아졌죠? 조금. 심화서는 아직 책 못 만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심화서도 좀 개정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기본서 보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배울 건데요. 이 책 전체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전부 다 읽고 넘기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한 자라도 빠뜨리지 말고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되고, 읽으면서 이해할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미술사는 이해하셔야 되죠. 맥락적인 거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 배우는 미교론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표현 영역은 단순 암기해도 될 만한 애들. 그리고 암기할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순환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잘 해나가셔야 돼요. 읽기, 이해, 암기, 응용을 반복해야 된다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작년 문제거든요. 우리 작년 22학년도 A4번 한미사인데 다음 작품 설명 참고해서 가로는 기억내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그래서 추강기어, 초동, 이상범 나와 있고 요 정답이 어디냐면 작년도 바뀌기 전 책 368페이지, 377페이지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 그런데도 시험 보고 나서도 책에 있는지 모르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야, 기본서에 있었잖아 라는 말을 내가 못했어. 속상해 할까봐. 학생 속상해하면 어떻게 그지? 그래서 그냥 했었는데, 기본서에 사경산수, 동영사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2페이지씩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발 한 페이지 남기지 말고 꼬박꼬박 따박따박 다 읽어주셔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 오죽하면 꼼꼼히 좀 보자. 꼼꼼히 좀 보자. 그랬습니다. 사경산수, 선생님 사경산수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시험 보고 나서. 1년 내내 같이 공부했는데.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생들이 아무리 책이 우리가 많이 연습하고 공부하고 막 형광펜 칠해져 있고 막 이렇게 커피 쏟아져 있고 포스트잇 막 붙이고 그래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나 봐.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실 때 제발 형광펜 진한 거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진한 거 쓰면 걔만 보여요. 그 주변 애들은 안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약하게 하고 반복할 때 좀 진한 걸로. 굉장히 두껍죠, 그죠? 이렇게 자꾸 이제 이걸 단권화라고 하는데 단권화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두면 편리하긴 하지. 한 책에 다 있으니까.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단권화를 하려면 찢어, 오려, 가위질, 풀칠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렇긴 한데 대다수가 단권화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러죠. 이렇게 붙이고 현금 배치라고 동금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갖다 붙인 거지, 그죠?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체크한 거는 외웠다는 얘기겠지, 그지?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요 체크하면 나 외웠어 생각을 하거든. 시험자는 이걸 못 써. 그럼 못 외운 거지. 그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연습장 혹은 이면지 놓고 써가면서 외우고 외우면 체크하기. 체크하고 외우지 말고 외운 다음에 체크하거나 색칠하기. 자, 공부 방법.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제가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이에요. 매일 일정한 공부 패턴을 지키셔야 돼요. 들쭉날쭉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매일 비슷하게. 오전에 공부하면 늘 오전에 공부. 오후에 나가 놀면 늘 오후에 나가 놀고. 이렇게 좀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돼요. 넷플릭스인지 가플리스인지를 보려면 일정한 시간에 보셔야 돼요. 나머지 시간 공부는 일정한 시간에. 같은 공부 시간대 같은 시간량이 중요해요. 들쭉날쭉하면 공부가 안 돼. 효과가 없어. 암기는 아껴두지 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암기하세요. 오늘부터.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1월부터 외우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후회해요. 이건 100% 후회해요. 작년 초수생 모두가 다 그런 얘기 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 2차 반 수업실을 하잖아요. 수업실 할 때 한 명씩 물어봤어요. 내년에 후배들한테 공부하게 되는, 내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체로 많은 학생이 교수님, 외울 거는 그냥 1월부터 외우라고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우세요. 지금부터. 기출문제 경향 파악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교육과정 평가원에 인터넷 들어가세요.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에 클릭을 하면 유초등, 중등 다 나오거든요. 중등을 또 클릭을 하세요. 그럼 역대 기출문제를 열어볼 수가 있어. 마음대로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학원에 작년에 수업했던 기출문제 집이 있거든요. 작년에 수업했던 거. 거기에 기출문제가 다 있어. 2002년도부터. 그냥 한꺼번에 다 칼라로 다 돼 있거든요. 그거로 보시거나. 그래서 미리 좀 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요걸 알아야만 가는 방향이 잡혀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차로 내비를 누르잖아요. 어디 가자, 부산 가자, 대구 가자, 광주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종착지가 찍히니까 얘가 코스를 잡아주는 것처럼 얘가 여러분들의 종착지를 안내해 줄 거예요.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열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왕이면 답도 구해보세요. 이왕이면. 그 답을 읽어보세요. 자꾸. 아마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이게 무슨 러시아 즈바라스키인지 뭔지 막 하여튼 그래. 이 입도 좀 거칠게 나오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자꾸 읽어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이해도가 확 늘어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가 서서히 느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렇게. 그랬다 또 이렇게 정체됐다가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확 오르고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공부했던 것 그대로 유지하지가 안 돼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 지구 뚫어 아주 그냥. 그랬다 어느 순간 또 확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영어 공부라든가 토플, 토익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수록 해가 누적될수록 점수 올라가요. 그런데 임용 공부는 공부를 해도 해가 누적이 되고 N수가 되고 O수가 되더라도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용 시험 문제는 새롭게 내거든요. 문제를 매년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영역도 안 냈던 문제를 내거든요. 전혀 새로운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까지 자기가 삼수했던 사수했던 오수했던 이전 연도까지는 자기는 임용 미술 시험에 대한 이론, 지식은 튼튼한 토양을 갖고 있지만 새로 접근한 문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올해 출제된 문제는 아직 방패와 창, 칼이 준비가 안 된 거라고. 기초 체력은 튼튼해.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은 튼튼해. 지식적인 기초 체력은 튼튼한데 새롭게 접근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비가 안 됐다고. 그 채로 시험장에 가면 작년 점수보다 더 낮아요. 이걸 모르고 대다수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선생님 저는 삼수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점수가 낮아요. 저는 이 길이 아닌가요? 한번 물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 그 말을 들으면. 이 길이 아닌 길은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 자기가 안 가서 그런 거지. 가다 보면 자기 길이야. 걷다 보면 자기 길이 되는 거라고. 안 가서 그래. 도중에 포기해서 그래요. 임용시험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꼭 되는 시험이에요. 아주 묘한 시험이거든요. 다른 영역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경찰, 소방, 그지? 사법, 이런 뭔가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자기랑 좀 안 맞고 특성이 안 맞거나.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특성이 맞아. 이미.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사범대 이미 다니셨어요. 교직을 이수하셨다고 이미. 교육당을 다니고 있거나. 그래서 이미 거기서 걸러진 거야. DNA 구조가 임용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왕이 되려면 좀 빨리 되자 하는 측면이고, 그러한 시험 내용이 넓어지고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토익, 토플랑은 달라요. 그걸 참고하셔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로 튼튼하게 공부하시고 또 좀 지금부터 답부터 좀 읽어보시고 하면서 먼저 쌓은 사람들만큼의 실력적인 체력, 지식 체력은 좀 갖추는 게 좋겠고요. 이 말들은 N수생들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수. 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공부 방법이 우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수, 재수 이상. 작년에 시험을 보셨으면 분명히 틀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틀린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나 서미사에서 틀렸어. 이렇게. 서미사 중에 나는 모더니즘 이전 거 틀렸어. 이렇게. 나 서예 틀렸어. 이렇게 뭔가 틀린 영역 찾으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1, 2월 달에요. 1, 2월 달에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은 1, 2월 달에 작년 문제 놓고 그거 내용 다 이해하셔야 돼요. 틀린 거. 속상한, 이거 이제 작년 문제 들여다보면 속상해지거든. 기억나고, 자꾸 트라우마처럼 생기고,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시고, 일단 오늘 집에 가시면 차분하게 앉아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 잘 되려고 이러는 거야. 힘내자. 라고 스스로 칭찬, 위로, 격려하신 다음에 앉아서 1번 내가 맞았나? 틀렸나? 체크. 그 다음에 틀린 거. 요거 내가 알았던 건데 틀렸어. 내가 몰랐던 거라서 틀렸어. 외웠는데 까먹었어. 아는 건데 내가 이상하게 쓴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이유를 달아오셔야 돼. 작성을 좀 해오세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직강생 중에서 혹시라도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이 있다면 그거를 꼭 해서 내일 저랑 연구실에 상담하기. 하루라도 빨리. 그래야 개선이 되거든요. 요게 되면 1년 공부가 쉬워질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좀 뭔가 조금 더 보일 거야. 저 끝지점이. 기나긴 터널,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끝나는 터널의 끝지점이 조금 보일 거예요. 요게 되면 그분은 3월달, 4월달에 재작년 걸 또 하셔야 돼요. 저는 재작년 시험 안 봤는데요. 아니, 문제를 프린트해서 한번 쭉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나 없나를 보자는 거야. 그 3월달에 얘기 다시 하자고요. 3월달에. 어쨌든 1, 2월달에 작년 문제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1, 2월달에 틀렸던 영역 필독서를 개별적으로 공부하세요. 한미사 틀리셨나요? 1, 2월달에 한미사 다시 한번 보세요. 필독서를. 서미사 틀리셨나요? 그럼 서미사 다시 한번 보세요. 1, 2월달에. 그렇게 하시고 역시 암기. 미루지 말고 암기하기. 지금부터 하기. 그 다음에 서술 방식은 계속 교정되어야 돼요.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자꾸 교정되어야 돼.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많은 이야기나 많은 글자 수를 짧게 줄이는 연습하세요. N수생은 특히. 시험 문제가 한계가 있거든요. 짧게 줄여서 쓰셔야 돼요. 그거 연습 좀 하시고요. 실패 원인 파악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요게 늘 보여주는 건데, 요 분은 공부 패턴이 일정하잖아요. 공부하는 날이 일정해, 그냥. 이분은 일주일 생활 시험표를 저한테 줬는데 매주 똑같아. 매주. 수평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똑같잖아, 그치? 이게 중요해. 이게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어떤 날은 이때 했다, 어떤 날은 이때 안 하고, 어떤 날은 또 이때 하고, 어떤 날은 쉬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떤 날은 밤에 했다, 어떤 날은 밤에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일정한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아침형이든 밤형이든 그렇게 하십시오. 인강생, 영상 듣는 인강생. 제발 이거 지켜주기. 첫 번째, 강의는 무조건 완강하셔야 돼요. 직강은 완강하게 돼 있어, 저절로. 그 다음 제 수업 스타일이, 벌써 1시간 됐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금방 시간 가서 제 수업이 좀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40분이나 50분 혹은 1시간에 딱 끊어서 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직강은 지루하지 않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직강은. 근데 인강은 그렇지 않잖아. 해보셔서 알잖아요. 자꾸 홀딩하게 되고 클릭하게 되고. 완강률이 30%래요. 얼마나 완강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제발 속상한 일이니까 우리는 올해는 그러지 말고 완강하기. 제발 완강하기. 진도는 직강과 똑같이 수강하기. 오늘이 진도 직강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업로드가 되면 본인은 그날의 첫날 그렇게 진도를 따라가기. 인강생은 업로드 되는 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수강해서 끝내기. 이걸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강생 똑같이 깨물면 아픈 손가락이에요. 직강생, 인강생 똑같아. 나한테는 똑같아. 얼굴 모르고 이름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첨삭진 낼 때는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인강, 완강을 안 하거나 놓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고 제 마음도 좀 속상하거든. 완강하기. 모의고사, 첨삭, 줌 이거는 좀 꼭 참여하기.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최대한 집중, 몰입하기.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집중하고 몰입하기. 이게 인강이요. 인강이 집중과 몰입이 좀 약해지거든요. 환경이. TV 화면 혹은 모니터 혹은 노트북 조그만하지, 주변이 좀 시끄럽지, 그렇죠? 또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듣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집에서 들으면 갑자기 띵동 뭐 시키지도 않은 뭐 택배 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뭐 복잡해. 안 그래도 부담되는데 자꾸 이제 엄마 문 턱턱 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그게 몰입과 집중이 안 돼, 인강생이. 그 환경 알거든요. 아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중과 몰입을 좀 하도록 하시고, 저도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좀 직강생처럼 느낌이 가도록 몰입,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직강생은 결석하지 않기로. 만약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간제나 시간강사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 강의는 제가 인강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제 권한으로. 그거 외로 만약에 뭐 집안일이거나 특별한 일이 있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따로 하세요. 그러면 강의를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직강생이 결석을 하면 2달에 2회 정도만 강의 돌려줄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거 외로 이제 자꾸 이렇게 결석을 인강으로 듣게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하되,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꼭 개별 얘기를 하시고요. 요 인원 요대로 쭉 12월까지 갈 거니까 속속들이 공부 환경을 제가 알고 그렇게 갈 거예요. 또 마음의 심리 상태도 좀 알고 또 외우는 스타일도 좀 알고 이렇게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결석 같으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조치해 드릴 건데, 최대한 결석하지 않는 걸로. 강의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예습하셔야 됩니다. 내일 당장 강의예요. 그럼 9시까지 오세요. 9시까지 와서 일부러 제가 그 연구실 안 잠궈 놓을 거니까 뭐 종이컵 꺼내 드시고 과자 꺼내 먹고 차 꺼내 먹고, 저게 기호가 여러분들 안 맞으면 기호 맞는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호 맞는 과자로 바꿔 놓을게요. 커피도 차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하고 정말 제 작은 소망은 공부하러 가는 게 즐겁다.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게 재밌다. 그리고 이 공부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공부니까 힘을 내자. 그런 마음으로 1년 내내 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살아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 살아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월 달에 여기 페인트 칠해주세요. 그리고 저쪽 뒤에다가 저 의자 쿠션 좀 갖다 깔아놓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강의실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쓰잖아요. 우리가 금토 쓰고, 여기가 이제 메인 교실이에요. 요거랑 옆교실이 연구실에 껴있으니까. 근데 이제 월화수목은 다른 과목 쓰다 보니까 그때마다 다 치워야 된대. 미술과와 디자인과에서 다시 또 쿠션 주고 다 깔아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쿠션은 좀 치우고 어쨌든 환경은 좀 개선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청소도 그렇고 막 제가 많이 그런 거 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좀 까탈스럽게 요구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편안하게 다 해드릴 거야. 미리 오십시오. 미리 와서 차 마시면서 연습하세요. 오늘 스터디를 짜줄 건데 미리 오셔서 오늘 배운 거 내일 아침에 리뷰하세요. 오늘 종료하고 강의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저랑 상담도 하시고, 상담은 제비뽑기에서 순서 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은 오늘 배운 거 리뷰하고 집에 가세요.
그래야 훨씬 공부가 더 잘 되고 머릿속에 오래 남아. 꼭 그렇게 하시고요. 가능하면 직강특사를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게 시너지가 있어요. 시간적인 효율성도 높고 괜찮아요. 하다못해 생활 스터디라도 하세요.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실은 상담도 할 거고요. 당 충전실. 달달한 거 많이 갖다 놓을 거니까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9시에 오십시오. 매주. 금요일에 토요일 9시에 오셔서 조별로, 개별로 자기 주도 학습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전 수업을 할 거고 12시쯤 앞뒤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1시간 정도 먹을 겁니다. 요 길 건너 쪽이나 이쪽에 요즘 맛있는 게 있나 모르겠어. 노량진집이 대체로 좀 짜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자 화장실은 2층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놨잖아요. 요 밑에 출입구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놨어. 그래서 이 교실이, 연구실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요. 3층으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저 202호 강의실이 강의를 안 하면 열어놓거든요. 그럼 직통하면 그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다 왔다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은 제가 조금 여유를 드릴 거고, 한 명이라도 누가 안 오면 시작 안 할 거예요, 강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후 수업 4시인데 요거는 여러분 상태 봐서 뭔가 쾌활 명랑,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면 좀 늘어날 거고, 벌써 얼굴이 영혼이 떠났어, 이제 이미 파김치가 됐다 그러면 빨리 끝내드릴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관리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자기 관리.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이 있었는데, 루미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여인숙이란 말로 시를 좀 썼어요. 감정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늘 존중하면서 맞이하라예요. 여인숙을 우리가 이제 호텔, 모텔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호텔 직원 입장에서 손님이 오면 늘 존중하며 손님을 맞이하라는 건데, 이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면 감정이야, 감정.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호텔, 모텔, 여인숙과 같은 거래요. 그 주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매일같이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손님의 특성이 바로 감정이 돼요. 이 감정이 매일, 매 시간, 매분 변화무쌍한 감정이 매일 찾아온대. 매일. 오늘 하루에도 아침에도 긴장, 즐거움, 짜증, 여러 가지 감정이 계속 나한테 찾아온다는 얘기지. 그걸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쁨, 절망, 슬픔, 막 여러 가지. 또 기쁨이 아침에도 왔다가 저녁에도 왔다가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기치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나 조금 이따 슬플 거야. 이러진 않죠. 조금 이따 기쁠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때그때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지. 임용 공부할 때 이 감정이 도움이 안 돼요. 임용 공부할 때 감정이 집중력을 떨어뜨려. 근데 어떻게 해? 우리가 인간인데. 제 생각은 감정 받고 이성은 따블로 가자. 그래서 요 영상 찾았어요. 요거 지금 프린트물 없죠? 이 프린트물을 메일로 보내고 계속 여러분들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이래요. 잠 안 자고 이것도 추가한 페이지예요. 감정 묻고 따블로 가. 감정 받아들이고 즐거울 때나 속상할 때나 그냥 공부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성적인 공부 꼭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정이, 공부하는 환경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환경도 있고 못 벌리는 환경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치? 주변 친구랑 좋게 지낼 수도 있고 좀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하면 그 감정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다 풀어놔. 그냥 나는 말만 듣는 병풍,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입 없는 병풍, 비밀은 엄수. 말 들어주고 같이 동조해 줄 겁니다. 여러분 편이 돼 줄 거예요. 그러더라도 공부는 공부야. 이성은 가지고 가야 돼.
이해 가시죠? 공부 잘하는 법. 노력 필요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르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이거 출제에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 찍어서 그런 것만 하셔야 돼요. 그게 다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나올 거 굳이 하지 마. 읽어만 두고 이거 올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것만. 복습 많이 하시고요. 개별관리 정케어. 제가 정시라서 카페 가입하면 정의원 시켜드려요. 정시라서. 저는 수강생의 정샘 교수는 담임 선생님 정도 이고 싶고요. 이었으면 좋겠고 이었었어요. 여태까지. 앞으로도 그러고 싶고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응원하는 선생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좀 빠르게 합격을 시키고 싶어요. 빠르게. 그래서 2월 초에 이제 또 최종 발표가 나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만 있어서 기쁘고 슬픔이 막 교차하고 그럴 텐데, N수생, 재수 이상 하신 분들은 떨어지게 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다들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기간제에 눈을 돌려요. 사립에 눈을 돌리고 혹은 다른 직장에 눈을 돌려요. 디자인과가 특히 기간제가 많거든요. 잘 뽑지도 않을 뿐더러 거긴 기간제가 굉장히 많으세요. 미술과도 요즘은 기간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간제를 오래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자기가 기간제를 못한다. 평생 못한다. 그러면 올해 기간제 하시는 게 좋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간제는 오래 할 수도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어. 그런 거라면 우선 급한 게 아니죠. 그지? 자, 또 다른 거 얘기해 볼게요. 공부를 1월부터 침착하게 차분하게 쭉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한 해라도 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해. 이거 맞죠? 그죠? 이거 접고 내년에 하지 뭐. 기간제 하자.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죠. 기간제 하더라도 합격은 합니다. 분명히. 가정주부도 합격은 해요. 5월부터 공부해도 합격은 해요. 누구나 다 합격의 경우수는 다 있어요. 단지 경우의 수, 가능성의 수가 아주 적어서 그래요. 보편적인 경우의 수가 많은 거, 통계치로 가장 합격률이 많은 게 뭐냐면 그냥 차분하게 1월부터 올인하는 공부가 합격률이 높긴 해요. 한 번 하고 안 되고 두 번 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사도 필요하거든요. 누군가가 대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임용기가 싫어. 노랑쟁이가 싫어. 그러고도 싶고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도 싶고 거기다가 솔직하게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부담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기간제도 끼웃, 사립도 끼웃, 또 다른 직장도 끼웃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좀 그렇잖아. 그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1월부터 그냥 쭉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합격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 12월 달에 몇몇 분을 연구실에 앉혀놓고 말씀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번 시험이 안 되면 내년에 기간제나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1년을 올곧게 꾸준하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다가 안 되면 기간제 몇 달, 하다가 안 되면 잠깐 쉬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직강생 중에서 지금 마스크 써서 그런데 얼굴 좀 잘 모르겠어서
작년 1, 2월 달 들었던 학생들이 좀 안 보여요. 1, 2월 배웠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2월 이론 공부가 기초 공부가 아니거든요. 심화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론은 기초 심화가 없어요. 자기가 놓친 건 1, 2월 때 배운 것들이야. 그렇다면 1, 2월 공부 다시 하는 게 맞죠. 그치? 그렇게 1년을 쭉 하면 이론, 미술 이론이 1년 아마 제가 봤을 때 연 수강료가 평균 뭐 패키지고 뭐고 이렇게 210만 원 뭐 이 정도 제가 들었는데 가격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대충 그렇게 들었는데 1년에 210만 원, 220만 원 그 정도잖아요, 지금. 생활비도 있고 용돈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고시원이 노량진 고시원이 뭐 아마 30에서 한 60 정도 뭐 방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사립 경기도는 제가 경기도 살아서 그런데 경기도는 거의 이 국민이 다 아는 비밀 이 사립 같은 경우는 학교 발전기금을 요구를 해요. 보통 8천에서 1억 2천 정도. 그냥 모두가 아는 다 비밀인 거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1년 그냥 올곧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떤가. 그게 빨리 가지 않겠나. 빨리 합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건 순수하게 제 생각.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자 개인적인 뭐 개인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픔 정도 한두 개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지? 그런 이유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걸로 보자면 기간제 할 수밖에 없고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1월부터 하는 게 좋아요. 1월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아. 직장에 다니더라도 그래야 빨리 갑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첨삭 저는 채점 안 합니다. 채점 안 해요. 첨삭해줍니다. 첨삭.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맞아서 틀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맥락적으로 다시 해라 이렇게 알려드려요. 이건 잘했어 이대로 쓰면 돼. 이건 5개념이야.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거든. 다시 정리해. 해드려요. 이렇게 첨삭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채점이 아니라 첨삭인 거지.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많은 사람이 카페랑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실기는요. 이거 보세요. 지금이 이제 1월, 2월이죠. 3월, 4월, 5월, 6월, 7, 8 이렇게 되고요. 9, 10, 11 이렇게 되고요. 12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일 기준으로 한 25일 평균 이렇게 잡자고요. 시험 날짜를 이렇게 달력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고 올해 11월 네 번째 주 토요일 날이 무슨 요일인가 좀 봐주실래요? 며칠인가? (11월) 넷째 주 토요일 26일 감사합니다. 복 받을 거예요. 26일 12월 그 다음에 1월 15일 20일 요 사이에 실기를 봐요. 그래서 실기는 대체로 모든 학생들이 여기 11월부터 12월 요 사이 요게 대체로 한 40여일 정도 걸리거든요. 요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실기시험은 5등급으로 나눠요. A, B, C, D, E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 기본 점수 줘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 대비 몇 명씩 끊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시험 응시한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지역마다 배수로 달라지니까
실기실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 그려. 누가 봐도 못 그려. 그런데 점수가 같은 B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이해 가시죠? 그지? 두 명씩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보다 앞에 날 때부터 화가 대학교 때 4년 내내 미술학원에서 출석 체크, 대학원 출석 체크 했던 사람은 A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 사람 두 명 끊고 자기가 세 번째 잘하면 네 번째랑 자기가 점수 같다고. 이렇게 돼요, 실기가. 요 40일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실기학원에서. 그러면 만들어주기 전 기초 실력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1월, 2월 달 저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아직 그 2차 시험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기학원이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안 되고 요때부터 실기가 가능해요. 실기가 요때부터 가능한데 대체로 실기가 주 2회 정도 합니다. 2회. 한 번 갈 때 4시간 정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갈 때 1시간, 끝나고 정리하고 돌아오면 1시간 합쳐서 결국 6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치? 6시간을 2회를 실기만 하는 거야. 교육학 해야지. 전공해야지. 실기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론이 계속 쳐져요. 다른 사람은 이론이 올라가는데. 실기를 아무리 잘해도 1차에 안 되면 실기장에 못 가요. 그런데 유난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저한테 카페나 혹은 어떻게 제 점을 알았는지 막 이렇게 실기 물어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속으로는 지금 실기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닌데 지금은 이론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론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가 대학교나 대학원을 편입을 했어. 국어과인데 편입을 했어요. 수학과인데 편입을 했어. 그래서 연필인지 얘가 목타인지 구분을 못해,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실기장에 한 번은 가야죠. 가는데 언제 가느냐? 이때부터 우리 시험이에요. 이때부터 시험,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요 시간에 이제 실기를 보통 가게 되죠. 그리고 시험에 가까이 가게 되면 실기하면 이론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실기장에 저는 실기 좀 했었는데 그래도 손을 좀 풀고 싶어요. 그래요, 손 풀고 오세요. 손 풀었는데 넉 달, 6달 동안 또 굳지. 그 풀었던 거 뭘까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손 풀고 말고 할 정도의 실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요즘은 2과목 혹은 4과목 이렇게 되니까 자기 전공은 잘해요. 어쨌든 조소 같은 경우는 쉬워요. 양만 올리는 거거든요. 뭐 환조이든 아니면 부조이든 양을 올리는 거야. 양감을 올리는 거라고. 흙으로. 그게 쉬워요. 생각보다 빨리 완성이 돼요. A급, B급 정도 됩니다. 요 40일 여일 동안에 준비하면. 그래서 조속과가 실기에 조금 손해봐. 디자인, 서양화, 동양화과는 그 과가 아닌 사람이 A나 B를 맞으려면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미안하게도 조속과가 아닌 학생이 조소의 A나 B를 맞으려면 임용은 좀 금방 걸려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속상한 일인데 현실은 현실이야. 그래서 4과목 중에서 한 2과목 정도 미리 준비하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이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셔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기가 응시하는 지역이 한 2군데 있으면 좋겠어요. 미리부터 나는 어디 희망해, 난 서울 희망해, 경기 희망해, 난 대구, 부산, 광주, 뭐 전남 다 자기가 딱 희망 지역을 좀 정해놓고 그 지역의 실기 과목을 2과목이면 1과목 정도만 손풀기 정도는 괜찮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실기는 실기학원 가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여러분의 담임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쭉 보거든요. 또 전국구 학생을 다 보잖아요,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실기 수준도 이렇게 좀 보고
제 성격이 대구 강의 갈 때는 대구 실기학원 다 다녔어요. 다 다녀보고 그림 좀 보고 가르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보고 제 명함도 주면서 우리 학생들 오면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했고 부산도 다 다녔고 광주도 다녀봤어요. 실기학원 다 다녀봤어요. 제가 대전도 다녀보고 임용실기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인지도 알고요. 물론 원장님들이 중간에 좀 바뀌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기학원은 제 얘기랑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걸러서 들으시고 제 생각에는 임용시험은 1차와 2차까지 다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 1차 준비 좀 잘 하시고 그 사이에 정말 실기가 자신이 없고 전혀 안 해봤다 그러면 다니더라도 좀 앞서서 다니고 뒤로 다니면 곤란하다는 거. 이때쯤 실기학원 다니면 그 애는 임용시험 떨어질 거야 맘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때는 안 돼. 다녀도 요럴 때 다니는 게 좋아요. 지금 1호는 실기학원이 안 하고요. 지금 시험 준비 중이고 그렇게 됩니다. 2차 대비는요 제가 담임이라고 그랬잖아요. 12월 말까지 수업해 주는 게 저예요. 2차 때는 1차 끝나자마자 바로 개강합니다. 1차 시험이 26일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을 해요. 2차 대비만을 4주간 합니다. 4주간 한 명씩 저를 1대1로 만나서 수업 실현을 제가 해드려요. 1대1로. 그래서 4번 정도 하면 수업을 아주 잘하게 될 거예요. 지도안 작성까지 다 시험 다 응하게 해드릴 거고 영상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제주도 이런 분들이라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 제가 영상 피드백을 해줘요. 4번 이렇게 해줍니다. 2차 대비 걱정하지 마시고 1차 시험 직후에 바로 개강합니다. 바로. 그런데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많이 받으면 제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힘들고 피곤하면 그 다음 학생을 못 해줘 제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한 명이라도 좀 꼼꼼하게 드리고 싶어서 적당히 이렇게 좀 그냥 인원 선착순으로 몇 명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 우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 개별 영상 피드백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는 생활 스터디나 학습 스터디 하는 게 좋겠고 성실하게 하고 직강은 스터디가 짜여지면 제가 관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과제 정리, 체크, 출석 체크 이렇게 다 해드릴 겁니다. 줌으로 격추로 줌 화상 강의를 할 겁니다. 복습도 해드릴 거고 설명도 해드릴 거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줌은 우리 카페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뭐 전화 통화, 화상 통화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첨삭 상담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개인별 점수 관리 올해는 좀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직강생들은 지금 저한테 요거 개별 관리 리스트 작성해 주셨고요. 여기다 제가 계속 뭐 1월 점수 부족한 영역 이유 요것도 작성해서 관리할 겁니다. 이렇게 핵심은 복습이에요. 복습. 자, 여기까지가 OT인데요. 혹시 진행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다가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하면 내가 한다.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손 들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십시오.